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강원도 농업기술원 옥수수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문종 왕승현 연구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왕 박사님은 네. 여름철 하면 생각나는 간식 어떤 거 있을까요? 여름철 하면은 저는 찰옥수수 너무 좋아요. 찰옥수수 좋아하세요? 찰옥수수 정말 좋아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바로 찰옥수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찰옥수수를 재배하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영상을 봐주세요. 네. 옥수수를 재배하시고 기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 이런 병해충 문제인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옥수수에 어떤 병해충이 발생되고 네. 어떻게 방제하는지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네, 선생님 오늘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죠? 오늘 저희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이런 병해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네. 저희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출발! 지금 옥수수가 병에 너무 심하게 걸린 것 같이 보이는데요? 네,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밭에서 많이 보신 병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이 병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가 생육 초기나 생육 중기 때 많이 발생되는 병들 중에 하나인 줄기썩은병입니다. 그렇구나. 네, 혹시 이 A와 B 이런 차이점을 혹시 아시겠나요? 아니요, 저는 차이는 모르겠고 다 그냥 심하게 병에 걸린 것 같아요. 혹시 네. 그 차이가 있나요? 네, 둘 다 심한 병은 맞긴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 병을 발생시키는 원인균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네. A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균이 일으키는 줄기썩은병으로서 가장 큰 특징이 세균이 이런 줄기 부분에 물간부 부분에 증식을 해가지고 네. 물간부를 막아서 이런 물에 젖은 듯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뭐 바람이 불거나 그러면서 줄기가 다 쓰러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가까이 가서 이런 줄기 썩은 부분을 냄새를 맡게 되면은 네네. 아주 고약한 썩은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B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가 일으키는 이런 줄기썩은병 종류인데요. 네. 줄기 부분에 새로 나오는 잎들 부분에 저런 갈색의 이런 병증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잎들이 꼬여 있거나 네. 또 줄기가 휘게 자라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네. 알았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왜 병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병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원인균들이 토양 속에 있거나 또는 뭐 고여 있는 물 네. 아니면 저장된 물탱크에서 네네.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로 뭐 스프링클러를 돌린다던가 네. 아니면 비가 와서 땅에 있는 빗물에 의해서 땅에 있는 곰팡이나 세균이 옥수수에 접촉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병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 적용 약제는 개발되지 않았으나 가장 첫 번째로 해 주셔야 될 게 네. 관수 방법에 있어서 스프링쿨러를 해주시는 것보다는 물을 밭으로 흘려보내 주시는 네, 이런 네. 저면 관수 방법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또 한 가지로 병에 걸린 이런 옥수수들을 네. 잘 베어가지고 가 멀리 떨어진 곳에 분리해서 놔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방법이 줄기썩은병을 예방하고 또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이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쵸. 옥수수 밭에서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 버섯 아닌가요? 버섯과 비슷하죠. 이거는 옥수수 깐부기병이라고 합니다. 네. 사진 보시는 것과 같이 옥수수의 줄기, 잎, 이사 등과 같이 옥수수 생육 전반에 많이 발생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깐부기의 모습이군요. 네. 과일처럼 이렇게 손으로 잘 따지네요. 네, 병 발생 초기에는 저렇게 잘 따지지만 발생 후기로 갈수록 색깔이 검정색으로 좀 변하고요. 그리고 물러지게 되면서 흙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저렇게 다 까맣게 변해버린 것들이 떨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 까만 부분들이 깐부기병이 만들어낸 포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균이 병든 부위나 상처 부위 등 연약 조직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포자들은 두꺼운 세포벽을 만들기 때문에 토양 속에서 월동이 가능하고요. 5년에서 7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줄기썩은병과 깐부기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병들의 방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발생 식물체 제거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화학적 방제입니다. 줄기썩은병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전용 약제가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옥수수 연구소에서도 등록 약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약제들을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깐부기병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의 등록 약제인 이미녹타딘,
트리스, 알베실에이트 등과 같은 여러 약재들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약재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종적 방제입니다. 줄기성원병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와 병원균 사이에 이런 접촉을 막기 위해서 스프링클러 사용보다는 지중 점적 관수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깐부기병 같은 경우에는 연작을 피하고 발병 신문체가 발견 시 소각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런 깐부기병 같은 경우에는 질소질이 과다되거나 토양 수분, 염류 직접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배수 및 토양 화학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옥수수에 발생하는 주요 해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옥수수에 발생되는 주요 해충 중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게 나방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방이 옥수수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도 저런 옥수수를 누가 자른 것처럼 하는 증상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이것은 거세미 나방에 의한 피해입니다. 거세미 나방은 어린 묘의 줄기를 절단하는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그 근처의 흙을 파보면 저렇게 애벌레가 발견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식 전에 토양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나방은 머리가 붉은색이고 몸통이 아주 까만데요? 네, 이것은 멸각 나방인데요. 멸각 나방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에서 겨울 나기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발생 시기는 5월 하순이나 6월 하순에 발생되고 낮에는 입에 숨어 있고 밤에 상위엽을 가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명나방입니다. 조명나방은 옥수수 잎, 줄기, 숫꽃과 암술, 이삭에 구멍을 내는 피해를 나타내고 구멍 주위에는 배설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종자 무게와 전체 수확량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왕담배 나방입니다. 왕담배 나방은 옥수수에서 주로 수확기에 이삭 끝부분에 들어간 유충이 가해한 피해가 나타나고 그 피해 결과 소비자로부터 혐오감으로 인하여서 이삭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상품성에 큰 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와, 이거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먹었네요. 네, 이것이 열대 거세미 나방에 의한 피해입니다. 저 열대 거세미 나방 들어봤어요. 네네, 열대 거세미 나방이 옥수수에 가해하는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열대 거세미 나방은 어떻게 구별하죠? 열대 거세미 나방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머리에 Y자 형태의 무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꼬리 부분에 점 4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특징들을 찾으셨나요? 네. 머리 쪽에 저런 Y자 모양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배 쪽에는 검은색 점 4개를 찾았어요. 네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와, 먹는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잎을 먹는 가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옥수수에서 나타나는 피해도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고 및 방제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열대 거세미 나방은 의심 개체 발견 시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생이 확인되면 등록된 약재로 신속히 방제해 주셔야 되는데요. 약재를 살포할 때 약액이 작물에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벌레는 야행성이므로 가능한 해 뜨기 전이나 해지고 난 후 방제가 효과적입니다. 효과가 우수한 약재는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옥수수에서 흔하게 발생되는 해충인 진딧물입니다. 진딧물은 알로 월동을 하고 성충과 약충이 잎의 뒷면에 붙어서 즙액을 빨아먹는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삭을 나올 때 밀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되고 이삭이 나온 후에는 이삭과 이삭 목에 기생하면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결과 종자가 잘 여물지 않고 심하면 말라 죽는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옥수수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나방류와 진딧물류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이런 방제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방류는 주로 화학적 방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발생 초기에 약제 살포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방별로 약제 처리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세미 나방은 파종 및 정식 전 토양 살충제를 살포하게 되고 멸각 나방은 경보 발효 시에 포장해서 얼음벌레가 발생한 뒤에 5일에서 13일 사이에 화학적 방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조병나방은 애벌레가 많은 옥수수 8에서 10여 기 시기에 약제를 살포하고 왕담배 나방은 이삭 수염이 나오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진딧물은 4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발생 초기에 진딧물 전용 약제를 살포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옥수수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해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도 옥수수에 많은 병과 해충이 발생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 자세히 보고 어떻게 방지해야 되는지 보니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많은 분들이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